맞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네. 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그 건넨 돈이 2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팔성 전 회장 네. 그 정도원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네. 예. 그 이제 같은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이제 2년 후배라면서요? 알았는지 MB. 이제 네. 예전부터 이제 MB하고는 가까웠던 사이였고요. 네. 서울시장 때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내고 그래서 네.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측근이다. 네. 예. 근데 측근이 이렇게 돈을 줍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굉장히 부자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이제 그냥 샐러리맨만 했던 사람이라서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분 돈이 나왔다기보다도 그분이 이제 뭐 매개 역할을 했겠죠. 자, 중간 매개 역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에 부담이 없네. 네. 매개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돈을 모아서 네. 자기가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대선 전이냐 후냐인데 네. 후면은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높고 전이면 대선 자금이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읽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하죠. 그 기업 같은 데서 예.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결국 형님한테 다 이제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분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형님이라고 하는 게 이상득 전 의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에 기초하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그 8억이 가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14억 5천만 원이 갔다는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지금과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처음 아는 얘기지만 하여간 놀랐어요. 그럼 아무튼 일단 여기서 돈의 성격이 저 금융지주 회사 그러니까 회장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돈 줄게요라고 뇌물이 아니라 이팔성 전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준 대선 자금 내지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네. 금융지주 회장 시킬만 해요. 관계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라기보다도 이팔성 회장도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리를 얻기 위한 뇌물 성격은 아니다.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다. 네. 그러니까 굳이 뇌물 안 써도 네, 그 자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원래 그 한일은행 출신이거든요. 금융인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였고 측근이었고 그러면 왜 본인이 그러면 돈을 직접 건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맞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거쳐갔을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이 원래 그 사위는 돈 문제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위한테 줬다는 얘기는 형님한테 이제 전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SD 그렇죠. 형님한테 줄 거면 직접 주지 그렇죠. 사회를 통해서 굳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성격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그 건네기 위해서 사위를 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형님한테 줄 때는 직접 줍니다. 이상주를 통할 필요가 없죠. 제가 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MB 직접 만나서 친했다면서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물정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그 상거래 이 동네 그 상도의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예. 서가본 의원께서 아주 고개를 그러니까 크게 저분도 뭐 옛날에 많이 만져본 사람 같은데. 제가 뭐 그쪽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다이렉트로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직접 돈보따리를 갖다 주진 않잖아요. 최순실 사건도 봐도 그건 촌치라는 기시고 경제 뭐 이래 하긴 해도 돈보따리 직접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러지는. 그러면 이상주 전무가 등장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거의 관저에 이제 살았다 내지 살다시피 했다라고는 이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도 또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 양반이 되게 뭐 후한 사람이에요, 좀.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대단히 죄송하오나 주변에 되게 후한 사람이죠. 의원님한테는 안 후회했습니까? 저한테도 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밥도 많이 사주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MB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구만.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팔성 회장이 지금 저 이상주 전무 통해서 돈가방을 이상주 저 전무가 그러니까 사위가 돈가방을 직접 이상득 그 형님한테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데요? 그 진술은 진위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어떤 점에서요? 이상주를 줬으면은 이상득을 갖다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다는 그럼 여기서 몇 주 전에 제가 그 의원님의 회고록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선 자금 내지 당선 축하금, 이른바 모집책 이야기하면서 대선 자금 모집은 주로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집중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오늘 여기서 지금 그 분석 내지 추측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도 대선 자금을 모으는 모집책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쪽이 이제 형님이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저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 대선 자금 주겠다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는 모르니까 저기 형님 한번 만나봐라.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상득, 최시중 두 인물은 최종 수령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집책이 아니라 최종 수령자 그리고 집행자. 예,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참 끝이 없는데 대보그룹은 왜 나오는 겁니까? 대보그룹은. 제가 이제 대보그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는 게 대선 때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 호텔에서 비밀 회의를 하거든요. 캠프 회의 말씀하시는. 캠프 회의를 할 때. 근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대보그룹 누가? 회장이? 이제 어떤 멘토가 이제 그 이 양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온 거죠. 대보그룹 회장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한테 자기가 이제 일종의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후보의 측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캠프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당시 후보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그런데 그 당에 들어왔다기보다도 그 이제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대보그룹 회장을 데리고 와서 후보를 그러니까 연결시켜 인사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뭐 저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나 이제 제가 놀랬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이름이 나오네요. 그 멘토가 누군데요? 그 멘토 이름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좀 그 과문한 탓인지 제가 알고 있는 멘토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말고는 아는 분이 없는데. 멘토가 몇 명은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검찰에서는 이제 알고 뭐 캐고 있을 겁니다. 강하게 부인은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대보그룹이 그 수억 원의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또 그 다리가 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멘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날 하여간 그 멘토가 데리고 왔어요. 그날도 뭐 얼큰이 술 먹고는 둘이서 같이 왔더라고요. 술 먹고 왔어요? 회장 데리고? 참.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선 자금의 최종 수령자는 최시중, 이상득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와 지금 이것과 일정하게 연결이 되네요, 얘기가. 뭐 대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얘기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얘기인데 이상득이 최종 수령자라는 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진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최시중이 이제 그 최종이다 그 얘기는 증거가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의 경험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처럼 제가 잡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만 그때 이제 그 호텔에서 캠프 회의 하고 있을 때까지 술이 건하게 취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럼 당시 이명박 후보고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만났죠. 그러면 대보그룹 회장이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직접 만난 일까지 있다. 이건 팩트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는 거고. 아무튼 수억 원의 대보그룹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내지 측근이라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최종 수령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서 그쳤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서 이제 중간이 뭐 가고 또 나머지가 또 다시 또 옮겨가고 그럴 수도 있고. 중간 조금 떼고. 그렇죠. 떼고. 중간 조금 떼고. 그런 얘기 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아, 그래도 현실은 그 리얼하게 묘사를 해야죠. 지금 리얼하게 얘기한 편이에요, 우리가. 중간 조금 떼고 MB에게 전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MB가 아니라 형님. SED에게 최종 수령자는 다 관리는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뗀 돈의 일부가 그 저번에 이제 멘토가 의원님에게 그 두 덩어리를 주려고 한 적이 있었다. 본인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거부했지만 돌려줬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재미로 얘기하면은 그 멘토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근데 그 멘토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언제? 그것도 이제 그 멘토의 여비서랑 같이 이제 이혼하고 새로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우리끼리 얘기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승자는 그 친구다라는 게 우리들의 얘기였어요. 잠깐만 권력 수사국이 갑자기 멜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멜로가 바뀌는데 그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멘토라고 하는 분의 자금 관리인이 또 따로 있었으면. 따로 있었죠. 그걸 또 직접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그럼 그 사람 또 이름으로 통장이나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거둔 게 엄청나죠. 저희들이 얘기도 뭐 하여간 몇백억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사랑의 도피 말고 돈의 도피는 거기에 동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여간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 친구가 재주가 좋으니까 알아서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의 그러니까 겪었던 이 일에 기초해서는 이 추정이 맞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그 이팔성 전 회장이나 대보그룹으로 한정이 되지 않고 대선 자금이나 당선 축하금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이러면 또 얘기가 물론 좀 약간 달라지겠지만 여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확대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확대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팔성 전 회장 건 같은 대보하고 이 두 건은 우연히 이제 포착을 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지금 읽으시는 거고요. 다음 주 직설할 때는 또 뭐가 나올까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이제 좀 건전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가본 의원한테 좀 물어보세요. 마지막 이것만 여쭙고 지금 MB의 심정이 어떨까요, 의원님? 지금 MB의 심정 이런 뉴스 계속 그러니까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MB 그분은 되게 이제 뭐한 얘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이게 좀 선민의식이 좀 있으세요. 선민의식이 하늘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좀 있으신데. 진짜? 이번에는 이거는 뭐지? 이제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나는 첫눈을 타고 태어났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들한테 흔히 이제 가끔 종종 하는 얘기가 나를 해한 친구 치고 잘 되는 친구 못 봤다. 그런 얘기일 거죠. 그럼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잘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좀 그런 선민의식이 좀 있어요. 헐. 말을 못 읽겠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섞기가 힘드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극 멜로 갔다가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뭐죠? 그 당 민평당도 안 가고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의원이 최근에 어떤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호남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대세고 다른 당은 의미가 없다. 이용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서가본 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용호 의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정돈 의원께서 평가를 해 주시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그냥 호남에서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지금 호남에 대해서 광역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민주당 석권이다. 이미 게임이 끝났죠. 최근 지난주 조사한 거 보도에 의하면은 호남에서는 민평당, 바른미래당이 5%씩 받았어요. 대략.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 민평당은 받았는데 그게 뭐 그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여론조사 같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여론조사 인용 시의 경우에는 그 조사 개요를 꼭 밝혀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됩니다. 예. 언제 저희 지금 작가진이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찾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네. 나중에 다시 그 개요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건 부탁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여론조사 인용하실 때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심의에 걸립니다. 네. 그렇죠. 네. 저기 밖에 지금 PD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정신없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변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건 변수가 안 됩니까 전혀?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군산 그 대책 특위를 그 팀을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경제 대책에 대해서 네. GM뿐만 아니고 또 그 조선소도 지금 그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산 경제가 지금 거의 뭐 피폐해지다시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GM 문제는 또 GM 문제대로 별도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네. 대안을 세울 문제지만은 네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책임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예. 특정 정당한테 예.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 불리할 이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까지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두 분의 진단이 동일하다면 질문의 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그러면 후보라도 그럼 제대로 그럼 낼 수 있느냐? 없죠. 계속 우리 정돈 의원님은 바른 미래당은 잘 모르겠고요. 네. 민평당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도지사 문제는 박지원 전 대표가 나올지 조금 뭐 유보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보면은 명민한 영방인데 예. 나오겠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은 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각 그 지역별로 민평당은 지역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또 단체장, 기초단체장 정도의 후보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좀 내고 또 시도 의원들 후보는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쪽 서부 쪽엔 현역들이 단체장도 그렇고 네. 시도 의원들이 민평당 소속으로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러면 네. 이제 광역이 아니라 기초단체장 같은 예. 경우 선택과 집중 전략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크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역시.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선택한 곳조차도 예. 힘을 쓰고 있지 예. 못하다. 예. 그러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뭐 일방적인 게임이다 이런 그러니까 진단이신데 그러면 경선 구도로 가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 광주나 전라북도는 경선 구도로 가고 있고 네. 전라남도는 지금 이제 이계호 의원이 그간에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네. 중앙당에서도 조금 지금 좀 더 논의를 해보자.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고 네. 기초단체장이나 또 의원들, 시도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룰들은 네. 다 지금 하나하나 속속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선이고요. 네.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게 지금 당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강기정 전 의원 같은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자리 그 대책 부위원장 맡았던 이용섭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해서 광주시장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양강구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또 있고 광산구청장, 네. 민영배 광산구청장 또 광주 서구청장 했던 최용호 구청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파전 정도. 그다음에 현재 시장.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윤장현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장현 시장까지 해서 5파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지금 당적이 민주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그만 비슷비슷해서 그러면 지금 이용섭 전 그러니까 1강 4중 정도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정돈 의원님은 경선구도 어떻게 점치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남지사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전남지사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계호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계속해 의석수 왔고. 때문에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당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정도원 의원께서 제자리를 계속 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속마음을 죄송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감히 다들 어떻게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는 다들 좀 궁금해 당 안팎에서 다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요? 예. 예. 전북지사 같은 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사가 우리 당 소속에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그 삼선 의원 하셨던 김춘진 의원도 예, 경선을 예. 하시겠다. 예.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경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서가번 의원께서 조금 전에 아무 개요 설명 없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했는데요.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이 개요.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인용 안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꼭 하셔야 복잡한지 됩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네. 많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때는 반드시 개요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지금 전북지사까지 이야기하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이러면 혹시 그러면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 이외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네. 저도 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그렇게 쉽겠냐라는 정도인데 예. 이제 선거전이 그 좀 가열되다 보면은 예. 또 이제 그 기초단체나 시도 지방 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또 좀 작동이 되거든요. 특히 네. 군 단위는 인구 한 2만 5천, 3만, 예. 뭐 5만 이내에 예. 군 단위에서는 이 그 상당히 선거가 이 그 대도시 아니 제가 왜 선거하고 다르거든요. 여쭤보냐면 그 이전에 그 지방선거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그렇습니다. 당선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제 민주당에서 표가 갈라져 가지고 네. 간혹 한두 군데에서 이제 딴 당에서 될 수가 있고 네. 또 민주당에서 그 경선에서는 안 됐지만은 선전에서 당선 무소속이 당선될 수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초의 경우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무소속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리고 당선될 이제 가능성. 우리 당의 후보 경선이 과열되다 보면 네.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네. 본인이 그 낙천자들이 출마는 할 수 없지만 네. 또 그 신소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선거가 작동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한데 오히려 그게 변수다. 그런 그 후폭풍을 제외하고는 네. 일반적인 그 분석으로는 뭐 대세 지장 없다. 뭐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대당 구도에서는 별로 지금 변수가 그렇습니다. 논할 뭐이 거리도 거의 없다.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네.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같이 고공행진을 지금 벌이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만큼 당이 호남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또 정책에 대한 안정적 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직설이 전반부는 정두환 전 의원께 질문이 집중이 됐고 후반부는 서가번 전 의원께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네. 마지막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두환 의원님. 네. 이것만 좀 짧게 짚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놓고 예. 자유한국당이 아주 세게 예. 노숙 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옳고 그름은 여쭤보지 않겠고 예. 이것이 어떤 흩어진 그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별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에 일리는 있는데 예. 그 벌이는 이제 행위들은 좀 너무 낯설고 이제 옛날 그 행태들이에요. 그리고 네. 누구야 김영철 그 인간이 뭐길래 뭐 이 제1당 대표까지 나가서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그 인간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닭 잡는데 수잡는 칼 썼다 이 말씀이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뭐 김정은이가 왔으면 뭐 그 정도는 몰라도 김영철이 왔다고 어떻게 제1당 대표가 가서 그렇게 노숙투쟁을 하고 앉았습니까? 과잉 대응이다. 아니, 그러니까 궁색해요. 역시 또 화끈하시네. 별로 민심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돈보다를 직접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러지는 그러면 않지 않을까요?
이상주 전무가 등장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거의 관저에 이제 살았다 내지 살다시피 했다라고는 이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도 또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 이 양반이 되게 뭐 후한 사람이에요, 좀.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대단히 죄송하오나 주변에 되게 후한 사람이죠. 의원님한테는 안 후회했습니까? 저한테도 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밥도 많이 사주고 명절 때 선물도 식사?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MB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구만. 근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팔성 회장이 지금 저 이상주 전무 통해서 돈가방을 이상주 저 전무가 그러니까 사위가 돈가방을 직접 이상득 그 형님한테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데요. 그 진술은 진위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어떤 점에서요? 이상주를 줬으면은 이상득을 갖다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다는 그럼 거죠. 여기서 몇 주 전에 제가 그 의원님의 회고록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선 자금 내지 당선 축하금, 이른바 모집책 이야기하면서 대선 자금 모집은 주로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집중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오늘 여기서 지금 그 분석 내지 추측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도 대선 자금을 모으는 모집책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쪽이 이제 형님이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저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 대선 자금 주겠다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는 모르니까 저기 형님 한번 만나봐라.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상득, 최시중 두 인물은 최종 수령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집책이 아니라 최종 수령자 그리고 집행자. 예,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참 끝이 없는데 대보그룹은 왜 나오는 겁니까? 대보그룹은. 제가 이제 대보그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는 게 대선 때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 호텔에서 비밀 회의를 하거든요. 캠프 회의 말씀하시죠? 캠프 회의를 할 때. 근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대보그룹 누가? 회장이? 이제 어떤 멘토가 이제 그 이 양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온 거죠. 대보그룹 회장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한테 자기가 이제 일종의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후보의 측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캠프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당시 후보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하여간 그 방에 들어왔다기보다도 그 이제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대보그룹 회장을 데리고 와서 후보를 그러니까 연결시켜 인사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뭐 저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나 이제 제가 놀랬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이름이 나오네요. 그 멘토가 누군데요? 그 멘토 이름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좀 그 과문한 탓인지 제가 알고 있는 멘토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말고는 아는 분이 없는데. 멘토가 몇 명은 있는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는 이제 알고 뭐 캐고 있을 겁니다. 강하게 부인은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대보그룹이 그 수억 원의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또 그 다리가 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멘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날 하여간 그 멘토가 데리고 왔어요. 그날도 뭐 얼큰이 술 먹고는 둘이서 같이 왔더라고요. 술 먹고 왔어요? 회장 데리고? 참.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선 자금의 최종 수령자는 최시중, 이상득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와 지금 이것과 일정은 연결이 되네요, 얘기가. 뭐 대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얘기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얘기인데 이상득이 최종 수령자라는 거는 해를 끼쳐가지고 잘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좀 그런 선민의식이 좀 있어요. 헐. 말을 못 읽겠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섞기가 힘드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극 멜로 갔다가 지금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저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뭐죠? 그 당 민평당도 안 가고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의원이 최근에 어떤 그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호남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대세고 다른 당은 의미가 없다. 이용호 의원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서가번 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영호 의원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정돈 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시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그냥 호남에서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지금 호남에 대해서 광역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민주당 석권이다. 이미 게임이 끝났죠. 최근 조사에 지난주 조사한 거 보도에 의하면은 호남에서는 민평당, 바른미래당이 5%씩 받았어요. 대략.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 민평당은 받았는데 그게 뭐 그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여론조사 같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여론조사 인용 시의 경우에는 그 조사 개요를 꼭 밝혀야 되는 거 아시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됩니다. 언제 저희 지금 작가진이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찾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그 개요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건 부탁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여론조사 인용하실 때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심의에 걸립니다. 그렇죠. 네. 저기 밖에 지금 PD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정신없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변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건 변수가 안 됩니까 전혀?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군산 그 대책 특위를 그 팀을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경제 대책에 대해서 GM뿐만 아니고 또 그 조선소도 지금 그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산 경제가 지금 거의 뭐 피폐해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 GM 문제는 또 GM 문제대로 별도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대안을 세울 문제지만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책임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 불리할 이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까지 뭐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의 진단이 동일하다면 질문의 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그러면 후보라도 그럼 제대로 그럼 낼 수 있느냐? 없죠. 계속 우리 정돈 의원님은 바른미래당은 잘 모르겠고요. 민평당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도지사 문제는 박지원 전 대표가 나올지 조금 뭐 유보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보면은 명민한 영방인데 나오겠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각 그 지역별로 민평당은 지역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또 단체장, 기초단체장 정도의 후보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좀 내고 또 시도 의원들 후보는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쪽 서부 쪽엔 현역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진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최시중이 이제 최종이 있다 그 얘기는 증거가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의 경험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처럼 제가 잡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만 그때 이제 그 호텔에서 캠프회의 하고 있을 때까지 술이 간화하게 취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럼 당시 이명박 후보고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만났죠. 그러면 대보그룹 회장이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직접 만난 일까지 있다. 이건 팩트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는 거고. 아무튼 수억 원의 대보그룹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내지 측근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최종 수령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서 그쳤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서 이제 중간이 뭐 가고 또 나머지가 또
다시 또 옮겨가고 그럴 수도 있고. 중간 조금 떼고. 그렇죠. 떼고. 중간 조금 떼고. 그런 얘기 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도 현실은 그 리얼하게 묘사를 해야죠. 지금 리얼하게 얘기한 편이에요 우리가. 중간 조금 떼고 MB에게 전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MB가 아니라 형님. SED에게 최종 수령자는 다 관리는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뗀 돈의 일부가 그 저번에 이제 멘토가 의원님에게 그 두 덩어리를 주려고 한 적이 있었다. 본인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거부했지만 돌려줬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재미로 얘기하면은 그 멘토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근데 그 멘토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언제? 그것도 이제 그 멘토의 여비서랑 같이 이제 이혼하고 새로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우리끼리 얘기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승자는 그 친구다라는 게 우리들의 얘기였어요. 잠깐만 권력 수사국이 갑자기 멜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멜로가 바뀌는데 그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멘토라고 하는 분의 자금 관리인이 또 따로 있었으면. 따로 있었죠. 그걸 또 직접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그럼 그 사람 또 이름으로 통장본이나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거둔 게 엄청나죠. 저희들이 얘기도 뭐 하여간 몇백억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사랑의 도피 말고 돈의 도피는 거기에 동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여간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 친구가 재주가 좋으니까 알아서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의 그러니까 겪었던 이 일에 기초해서는 이 추정이 맞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그 이팔성 전 회장이나 대보그룹으로 한정이 되지 않고 대선 자금이나 당선 축하금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이러면 또 얘기가 물론 좀 약간 달라지겠지만 여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확대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확대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팔성 전 회장 건 같은 대보하고 이 두 건은 우연히 이제 포착을 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지금 읽으시는 거고요. 다음 주 직설할 때는 또 뭐가 나올까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이제 좀 건전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가번 의원한테 좀 물어보세요. 마지막 이것만 여쭙고 지금 MB의 심정이 어떨까요, 의원님? 지금 MB의 심정 이런 뉴스 계속 그러니까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MB 그분은 되게 이제 뭐한 얘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이게 좀 선민의식이 좀 있으세요. 선민의식이 하늘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좀 있으신데. 진짜? 이번에는 이거는 좀 뭐지? 이제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나는 첫눈을 타고 태어났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들한테 흔히 이제 가끔 종종 하는 얘기가 나를 해한 친구 치고 잘 되는 친구 못 봤다. 그런 얘기일 거죠. 그럼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한테 단체장도 그렇고 시도 의원들이 민평당 소속으로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광역이 아니라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선택과 집중 전략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크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선택한 곳조차도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뭐 일방적인 게임이다 이런 그러니까 진단이신데 그러면 경선 구도로 가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 광주나 전라북도는 경선 구도로 가고 있고 전라남도는 지금 이제 이계호 의원이 그간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중앙당에서도 조금 지금 좀 더 논의를 해보자.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고 기초단체장이나 또 의원들, 시도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기본적으로 선거 관리 룰들은 다 지금 하나하나 속속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선이고요.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게 지금 당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강기정 전 의원 같은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자리 대책 부위원장 맡았던 이용섭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해서 광주시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양강구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또 있고 광산구청장, 민영배 광산구청장 또 광주 서구청장 했던 최용호 구청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파전 정도. 그다음에 현재 시장.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윤장현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장현 시장까지 해서 5파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지금 당적이 민주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그만 비슷비슷해서 그러면 지금 이용섭 예. 그러니까 1강 4중 정도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정도원 의원님은 경상도도 어떻게 점치세요? 아니 저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전남지사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전남지사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계호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의석수 때문에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정도원 의원께서 제자리를 계속 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속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감히 다들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전남에 대해서는 다들 좀 궁금해 당 안팎에서 다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요? 예. 예. 전북지사 같은 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사가 우리 당 소속에 있고요. 네. 또 거기에 삼선 의원 하셨던 김춘진 의원도 경선을 하시겠다. 예.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경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서가번 의원께서 조금 전에 아무 개요 설명 없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했는데요.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이 개요.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인용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많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때는 반드시 개요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지금 전북지사까지 이야기하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이러면 혹시 그러면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 이외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도 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그렇게 쉽겠냐라는 정도인데 이제 선거전이 좀 가열되다 보면은 또 이제 기초단체나 시도 지방 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또 좀 작동이 되거든요. 특히 군 단위는 인구 한 2만 5천, 3만, 뭐 5만 이내에. 맞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네. 또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2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팔성 전 회장 정도원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네. 예. 이제 같은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이제 2년 후배라면서요? 알았는지 MB. 이제 예전부터 이제 MB하고는 가까웠던 사이였고요. 네. 서울시장 때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측근이다. 예. 근데 측근이 그렇게 돈을 줍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굉장히 부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냥 셀러리맨만 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 돈이 나왔다기보다도 그분이 이제 뭐 매개 역할을 했겠죠. 자, 중간 매개 역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에 부담이 없네. 매개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돈을 모아서 자기가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대선 전이냐 후냐인데 후면은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높고 전이면 대선 자금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읽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하죠. 기업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결국 형님한테 다 이제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분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형님이라고 하는 게 이상득 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에 기초하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그 8억이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14억 5천만 원이 갔다는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지금까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아는 얘기지만 하여간 놀랐어요. 그럼 아무튼 일단 여기서 돈의 성격이 저 금융지주 회사 그러니까 회장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돈 줄게요라고 뇌물이 아니라 이팔성 전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준 대선 자금 내지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지주 회장 시킬만 해요. 관계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라기보다도 이팔성 회장도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리를 얻기 위한 뇌물 성격은 아니다.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다. 네. 그러니까 굳이 뇌물 안 써도 그 자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원래 그 한일은행 출신이거든요. 금융인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였고 측근이었고 그러면 왜 본인이 그러면 돈을 직접 건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맞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거쳐갔을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이 원래 그 사위는 돈 문제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위한테 줬다는 얘기는 형님한테 이제 전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SD 그렇죠. 형님한테 줄 거면 직접 주지 그렇죠. 사회를 통해서 굳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성격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그 건네기 위해서 사위를 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형님한테 줄 때는 직접 줍니다. 이상주를 통할 필요가 없죠. 제가 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MB 직접 만나서 친했다면서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물정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그 상거래 이 동네 그 상도의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예. 서가본 의원께서 아주 고개를 그러니까 크게 저분도 뭐 옛날에 많이 만져본 사람 같은데. 우리 뭐 그쪽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뭐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직접 돈보따리를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최순실 사건도 봐도 그건 촌티나는 기시고 경제 뭐 이래 하긴 해도